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요즘 주식 환경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영상, 인사이트는 한국 주식이 개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정학적 특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반도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반도입니다. 한국인 경우 위로는 북한이 위치하여 사실상 사면이 모두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노동과 기술로 제품을 만든 후에 해외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경제 모델을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공무역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바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다른 선진국에 대비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글로벌 증시 대비 큰 이유는 쉽게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율, 두 번째는 유가, 세 번째로는 금리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나라가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고질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 요소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율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원료를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 이 무역 수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다 팔 것보다 모두 수입해서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고, 무역 의존도가 무려 80% 육박하며 원료를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사실상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평균 6%에서 한 7% 사이인데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500원은 원자재 비용, 그리고 450원은 인건비로 써서 50원을 남기던 회사가 환율이 갑자기 10% 이상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비용이 55원 되면서 이익은 0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원화 자산 가치 하락에 의미합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1달러를 투자해서 주가가 40% 올랐는데도 외국인들이 볼 때는 결국 1달러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원달러 상승할 때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 예측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외국인 자금이 패시브 자금으로 기준 지표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매도세가 기계적으로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땐 폭발적인 매수가 유입되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환율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워주는 주요 변수로 뽑을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월등히 작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대비 통화 가치의 변동성이 큰 편이고 수출입 결제 대금 또한 많기 때문에 달러의 유출입도 크다 보니 원달러 환율 역시 변동성이 큰 사항이라 증시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유가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원전도가 2021년 기준으로 94%나 됩니다. 유가와 같은 에너지 변동에 따라 무역 수지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은 에너지 수익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규모가 아니라 유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원자재 수입 비용에 따라 우리 경제 체력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이 끼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유가의 수입 비용이 늘어나고 고환율로 수입 절대 금액이 커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구를 겪게 됩니다. 다른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단순히 유가나 환율 같은 외적 요인으로 국가 경쟁력이
한순간 풍비박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또한 환율 변동성을 키우면서 고물가, 고환율에 이어 내수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까지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 경제입니다. 물론 두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하여 거대한 상승 작용도 일으킬 수 있는데, 저환율, 저유가 상황에서는 굉장한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이고, 이는 국내 증시 수익률이 꼴찌였다가 1등이었다가 반복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도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국채가 5%인데 한국 금리는 3%라면 자연스레 시장 자금이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달러로 가지고 있을 때 이자 수익이 더 커지니까요. 반대로 미국 금리가 3%인데 한국 금리가 5%라면 다른 변수를 제외한다면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서 이자 수익을 높이고 싶겠죠.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며 원화 가치 또한 상승하여 환율이 낮아질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낮아지면 주식시장으로 또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금리를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그 통화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관건입니다. 만약 소비시장이 제대로 풀리게 되면 모두가 먹고 살기 좋은 경기 호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소비되는 저하만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여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한국 주식 상승률 1등과 꼴찌 반복하는 이유를 환율, 유가, 금리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지표는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인해 서로 다른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의 큰 방향과 특징 이해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때로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는 포텐셜을 가진 시장이란 점도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저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는 또 1월부터의 상승장이 또 예견되기 때문에 요번 이 하락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11월과 12월에 대부분이 내년 상승을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지표에 따라 가지고, 자, 국내는 정책 이슈로 인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장이 또 한번 들썩일 작용이 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도 국내 증시 환경이 있어 가지고 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또한 유튜브 라이브 8시 30분부터 오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국내 증시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는 시장을 매일매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트레이딩 스핀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